서울의 아파트 14층. 좁은 베란다 한쪽에서 석류와 무화과, 블루베리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분 속에서 계절마다 열매가 맺히고 어느새 식탁 위엔 직접 딴 과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키우려면 넓은 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작은 화분 하나로 충분히 다양한 과일을 키우며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직접 키워본 과일나무 10가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각 나무마다 이유가 있고 저마다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한 계절만 지나도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어떤 나무는 매년 향긋한 봄꽃과 가을 열매를 함께 선물해 주었습니다. 특히 7번째 소개드릴 나무는 제 삶의 습관과 식단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변화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도와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어진다면, 손주에게 직접 키운 과일을 따서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씩 차근히 만나보시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화분에 심은 과일나무가 살아있는 기쁨을 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작은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는 생각보다 아주 순한 나무입니다. 처음엔 잎이 몇 장 나더니 어느 날부터 작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넓게 퍼지지 않아 작은 화분에도 잘 적응했고, 햇살만 충분하면 서울의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자랍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무화과가 스트레스를 조금 주면 오히려 당도를 높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름철엔 일부러 하루 이틀 물을 늦게 주면 열매가 달고 진해졌습니다. 마치 나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 짙은 향과 부드러운 과육은 시판 과일과 비교도 안 됐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무화과를 반으로 잘라 말려서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나무를 직접 키우고 손수 수확한 열매로 잼을 만들어 가족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열매를 줍니다. 따로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나무입니다. 무화과에 이어 두 번째로 키운 나무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보기만 해도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과일입니다. 서울의 바람에도 건조한 날씨에도 의외로 잘 버팁니다. 특히 나나라는 외소종은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게 개량된 품종으로 뿌리가 깊게 뻗지 않아 20리터 정도의 플라스틱 통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석류를 심은 해 처음으로 봄에 꽃이 피고 여름 지나며 붉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안을 열면 그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햇살을 머금은 듯 반짝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석류는 건강식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저는 석류알을 꿀에 절여 차처럼 마시기도 했고, 나중엔 냉동 보관해 간식처럼도 즐겼습니다. 무화과와 석류, 둘 다 작은 화분 하나로 충분히 키울 수 있으며 자연의 힘과 기쁨을 일상에 되살려주는 든든한 친구들입니다. 다음은 이보다 조금 더 섬세한 관리를 요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열매를 선물해주는 식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마이어 레몬입니다. 무화과와 석류처럼 튼튼하고 관리가 쉬운 나무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특별한 보상을 주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마이어 레몬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먼저 블루베리. 작고 동그란 열매 안에 담긴 달콤함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블루베리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유기농 제품은 작은 팩 하나에 8,000원 이상이 들기도 하죠. 놀랍게도 블루베리는 적절한 산성흙만 준비하면 화분에서도 매우 잘 자랍니다. 저는 피트모스를 섞어 pH를 4.5에서 5.5 사이로 맞췄고, 그 후로는 열매가 해마다 더 많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터패치나 노스블루 같은 품종은 크기가 작아 베란다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루베리는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좋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 참 고마운 열매입니다. 이제 블루베리보다 조금 더 생소할 수 있지만 키워보면 분명히 매력에 빠지게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어 레몬입니다. 레몬을 화분에서 키운다는 말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 레몬은 일반 레몬보다 작고 둥글며 맛도 덜 시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품종은 성질이 유순하여 화분에서도 잘 자랍니다. 서울의 겨울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저는 추운 날씨엔 베란다 안쪽 창가로 옮겨주고 햇빛만 잘 받게 했더니 건강하게 이겨냈습니다. 꽃, 푸른 열매, 노란 레몬이 한 나무에 동시에 열리는 모습은 작은 화분 안에 들어온 과일 정원처럼 보입니다. 마치 계절이 한꺼번에 담긴 느낌입니다. 마이어 레몬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한 해에 30개에서 50개 가까운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수확한 레몬으로 레몬청을 담가 손주들과 함께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과일이 주는 풍요로움은 단순한 맛을 넘어 일상 속 작은 자부심이 됩니다. 이제는 이 정원을 더 화려하게 채워주는 두 나무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복숭아와 체리입니다. 마이어 레몬의 잎 사이에서 노란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복숭아와 체리를 떠올립니다. 복숭아는 전통적으로 손이 많이 간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병충해에도 약하고 큰 나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화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개량된 외소종이 있습니다. 엘도라도 같은 품종은 키가 1.5m 정도로 자라며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아 베란다 한쪽에도 충분히 자리 잡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복숭아 나무는 2년 차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처음 따본 복숭아의 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중의 복숭아는 유통을 고려해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되지만 직접 키운 복숭아는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순간을 포착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과즙이 턱 밑으로 흐르고 향기가 코끝을 감쌉니다. 이 경험은 오직 직접 키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단, 열매가 맺힐 때는 가지치기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열매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전체의 절반 정도를 타나내어 남은 열매들이 더 크고 달게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체리는 화분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베란다에서 충분히 가능한 나무입니다. 특히 로미오나 줄리엣 같은 품종은 화분 재배를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키도 낮고 가지도 컴팩트합니다. 제가 키운 체리는 3년째가 되자 5kg 가까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로 파이를 구워 가족들과 나누어 먹고 일부는 잼으로 저장하여 겨울에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리는 열매 이전에 꽃이 먼저 피는데 봄 햇살 아래 붉은 빛이 도는 분홍꽃이 베란다를 물들입니다. 그 모습은 이웃들도 감탄할 만큼 아름답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복숭아와 체리는 단순히 수확을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손수 돌보는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맛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공간 활용까지 고려한 두 나무를 소개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기둥형 사과나무와 딸기입니다. 복숭아와 체리로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나무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최대한 많은 열매를 얻고 싶으시다면 기둥형 사과나무와 딸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기둥형 사과나무.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과나무는 키가 크고 가지가 넓게 퍼지지만 기둥형은 말 그대로 기둥처럼 곧게 자라며 옆으로는 거의 퍼지지 않습니다. 노스폴이나 골든 센티널 같은 품종은 키는 약이 3m 정도 자라지만 폭은 60cm 이내로 아파트 베란다에도 잘 맞습니다. 저는 화분에 이 나무를 심어 새 그루를 일렬로 배치해 여름 끝자락부터 가을까지 매년 40개가 넘는 사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사과는 보관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두세 달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기둥형 사과나무는 가지가 많지 않아서 병충해 관리도 수월합니다. 손이 닿기 쉬운 높이라 잎 뒷면까지 살펴볼 수 있어 고령자에게도 부담 없는 식물입니다. 이제 소개드릴 딸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하시는 과일일 겁니다. 그런데 딸기가 베란다 화분에서 정말 잘 자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서량이나 매양처럼 국내 품종은 향이 짙고 당도도 높아 화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확이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딸기를 심었을 때 그 작은 흙 속에서 붉은 열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딸기의 가장 큰 장점은 수확 주기가 짧고 자주 열매를 딴다는 점입니다. 봄철에는 매일처럼 붉은 딸기를 한두 개씩 따서 손에 올려놓게 됩니다. 저는 이 딸기로 직접 딸기청을 만들어 요거트에 넣어 먹고 손주에게는 우유에 타서 딸기 우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가 키운 딸기야? 하고 묻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노력과 정성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기는 번식도 쉽습니다. 한 해 키운 모종에서 새끼줄기 런너가 나와 새로운 화분에 심으면 또 다른 딸기나무가 생겨납니다. 작은 공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과일. 기둥형 사과와 딸기는 삶의 여유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두 나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입니다. 기둥형 사과나무와 딸기처럼 눈앞에서 열매를 자주 수확하는 기쁨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비로소 얻게 되는 감동 또한 특별합니다. 그런 깊은 만족을 선물해주는 나무가 바로 아보카도와 바나나입니다. 먼저 아보카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는 열대과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워치나 리틀카도 같은 외소종은 화분에서도 잘 자라며 실내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충분히 생육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 창가에 화분을 두고 아보카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별다른 변화 없이 잎만 무성했지만 3년째 되는 해여름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났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직접 키운 아보카도는 겉껍질이 더 두껍고 탄탄하지만 안의 과육은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슬라이스해서 빵에 올려 먹거나 샐러드로 활용하면 아침 식탁이 한결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아보카도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수십 년간 매년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느리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인 결실을 주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아마도 가장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처음엔 저도 바나나를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퍼드워프 카벤디시 같은 외소종은 생각보다 작고 화분에서도 잘 자랍니다. 특히 바나나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추면 1년 반에서 2년 이내에 첫 수확이 가능하며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한 송이에 50개 이상의 바나나가 달립니다. 베란다 안쪽에 작은 온실을 만들거나 겨울철에는 실내로 들여놓는 방식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실 한켠에 식물용 스탠드 조명을 설치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키 높이만큼 자란 바나나가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는 번식입니다. 바나나는 열매를 맺고 나면 어미줄기는 수명을 다하지만 그 뿌리 근처에서 새로운 새순이 자라납니다. 저는 이 새순을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 또 하나의 바나나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이 주는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열매 하나하나에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나무를 더 잘 자라게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처럼 긴 시간을 들여 키운 나무는 우리 삶의 흐름과 함께 자라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한켠에서 자라고 있는 그 나무가 나보다 먼저 계절을 알아채고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그저 식물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10가지 과일나무를 직접 키우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흙 위에 어떤 것을 덮어주느냐가 나무의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멀칭입니다. 화분의 흙 위에 5cm 두께로 우드칩이나 마른 나뭇잎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여름에는 뿌리가 뜨거운 열기에 덜 노출되고 겨울에는 보온 효과로 얼지 않습니다. 둘째, 수분 증발을 줄여 물주기를 훨씬 줄일 수 있고 흙의 수분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분해되며 흙에 영양을 더해주는 자연 비료가 됩니다. 우드칩은 목공소나 조경업체에 문의하면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많습니다. 마당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화분 하나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과일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끌리는 나무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